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시죠. 뮤지컬 북송선인데요. 만경봉호 사건 아시죠? 제1교포들을 북한으로 넘기는 드라마 빠찡꼬보다 더 재밌은 뮤지컬입니다. 북송송 역사의 진실을 인양한다는 건데요. 10월 14일 금요일부터 3시 7시 반, 토요일 일요일 3시 7시, 일요일은 오후 4시에 공연합니다. 뮤지컬 공연 아주 음악과 함께 스토리가 워낙 또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한 얘기니까요. 장소는 용산 아트홀입니다. 용산구청 있죠? 이태원 입구인가요? 용산 구청에 용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저는 매회 여기 갑니다. 로비에서 저하고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반갑게 인사하시죠. 10월 14일, 15일, 16일 3일 동안에 걸쳐서 하는 뮤지컬 북송선에 여러분 저와 함께 만나시죠. 흥미진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리가 안 되네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가가 참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 국가의 어른으로서 유일하게 쓴소리를 해주시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른이 또 한 분 계셨는데 엊그저께 작고하셨습니다. 김동길 교수님이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참 박찬종 변호사님은 더 남다르게 좀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요. 금년 초부터 유튜브 활동을 안 하셨거든요. 예.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그래서 80 넘은 전직 의원, 김동길 선생을 전직 의원으로 분류하는 거는 그건 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든 그런 카테고리를 따져서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이 김 교수께서 저를 별세하셔서 제가 허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 10년 위시죠? 연세. 그 양반이 28년생이야. 네. 김영삼 대통령이 27년생. 27년. 그 양반이 28년생. 네. 나는 39년생이니까 11살이 많지. 11살 예. 김동길 교수님. 네. 그런데 이 문재인이 감사원에서 그 서면 조사 받으라 그러니까 무례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감사원에서 이게 북한 측에 의해서 사살당한 그 서해 공무원의 그 사망 경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시간대에 뭘 했는지를 서면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비서실에. 예. 이 서면을 바로 보낸 것도 아니고 예. 그랬더니 무례하다. 무례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왕조 시대의 상왕과 같은 포즈를 취한 거예요. 그렇죠. 상왕. 예. 상왕으로 물러 앉아서 금상이라 그러거든요. 예. 물러나고 현재 임금을 금상이라 그러거든. 예. 그러니까 상왕이 금상을 상대로 무례한 일이로다. 예. 감히 누구에게, 그렇죠. 감히 짐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헌법상 절차에 따른 감사원의 직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직전 국가원수이고 대통령으로서 헌법수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 헌법 절차에 따른 헌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이를 무례하다라고 짓밟는 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무례한 일이다 이게. 그럼요. 헌법에 대한 무례한 일이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감사 이런 조사 받은 예가 많아요. 다 그러니까, 조사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외환 위기 때에 어떤 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했냐 하는 감사원 서면 조사에 그냥 성실히 임했고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도 서면 조사에 응한 일이 있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4대강 때문에 응했고요. 다 응했어요. 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도 다 그랬는데 유독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이게 자기에게 지금 다가들고 있는 이 사법 처리에 말하자면 이 광풍이 밀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걸 1차로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올 광풍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다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본인이 주범이지요. 예. 그리고 월성 원전 1호기 조작 사건도 주범이지요. 주범이죠. 예. 그거 언제 이 발전 중단하느냐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예.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밑에 직원한테 빨리 중단시켜. 너 죽을래? 죽을래? 그게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사인에 맞아갖고 한 일인데 이렇고 그다음에 딸과 사위와 관계 있는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 항공 사건을 비롯해서 예.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는 맛보기 중에 맛보기에 불과한 것에서 이 광풍이 몰아오니까 앞으로 이걸 대응한 데 대해서 자기 지지 세력들을 모으는 신호라고 보는데 만일 본원적인 이 수사가 시작되고 소환장이 날아가고 출석 요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어떤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이번에 이걸 가지고 무례하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언행으로 봐가지고 저는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있잖아요. 예. 광화문고 2층에 발코니가 되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가지고 자기에게 이제 정식으로 형사사건 소환장이 오거나 구인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거기 올라가가지고 포도대장 어디 있느냐? 이 반역자들을 갖다가 즉각 납포해가지고 저 원학도에 유배시켜라. 이러고는 누구누구는 사약을 먹여 이게 능지처참을 하라라든지 이렇게 할 사람이에요,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는 사법 절차가 변호사 출신이니까 감지하고 야 이거 방어는 법적으로는 방어가 안 되니까 지지자들에게 이제 정치적으로 방어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제 싸움을 걸어야 되겠다고 무례하다 이제 이렇게 나간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상 추워. 제1기관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무례한 꼴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 정권의 검찰과 감사원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빨리 수사를 해야 돼요. 네. 빨리 수사를 해서 저 무례한 짓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끝장을 내야 하는 무례하지 그래야 않게 예. 사법 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로 이게 정상화될 것이다. 무례한 사람을 무례하지 않게 빨리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외교 참사라는 또 프레임을 걸어서 난동을 벌이는데요. 민주당 좀 닫아주세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번에 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이상 2세 국장 참석하고 유엔 총회 참석하고 그다음에 캐나다 여행 네. 국빈 방문까지 한 이 과정에서 캐나다 국빈 방문권은 뭐 별 문제 삼지 않고 이 국장 엘리자베스 2세 국장 참석한 것에 대해서 이게 시신들 안치한 영구 앞에 예를 들면 예의를 안 갖췄다. 네. 그리고 출발할 때 그 시간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나 국가 원수가 상대 국가 원수의 국장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국장 장례식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장례 미사 거기에 외국 원수들과 같이 참석해서 묵도하고 기도하는데 참가하고 그게 국장에 참가하는 것인데 그 전 단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되기 직전에 버킹엄 궁에 안치된 거기에 가서 묵도하고 하지 않았다 하는 거 요걸 하나 트집으로 잡았고 네. 그다음에 유엔 총회에 참석해갖고 저는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근데 불발은 아니지요. 네. 그게 요즘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팀의 작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출발 전에 마치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유엔 총회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몇십 개 국가의 원수들이 다 참석하는 북새통인데 거기에 깃대를 이렇게 어긋나게 해가지고 10명씩 앉아가지고 할 회의장도 없고 그게 불가능해요. 네. 그런데도 하여간 3번 조우했다. 그 과정에 바이든 대통령을. 네. 그 짧게나마 뭐 얘기했다. 그 다음에 일본 기시다 수상하고는 30분 동안 앉아서 정식으로 대화를 했잖아요. 그 일본어를 간담회라 하고 우리는 정상회담을 하는데 요거 국장 문제와 유엔 총회의
한일 정상회담 이걸 두고 이걸 참사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거야. 네,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부가 국민에게 말할 때 좀 과잉 얘기한 거 있었지. 그걸 참사라고 볼 일이 아닌데 결정적으로 참사라고 민주당이 이렇게 시비를 건 것은 유엔 총회장 복도에서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걸어 나오면서 MBC가 단정적으로 보도한 그 내용. 네.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 새끼들이 뭘 하지 않으면 바이든이 쪽팔리게 된다. 요렇게 말했다라고 MBC에 보도된 거 요걸 딱 그 틀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실제로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는 확정이 지금 없어요. 네. 그걸 꺼내 가지고 이게 외교 참사다. 그런데 이 대목에 저는 이봉규 TV 시청자들에게 민주당이 얼마나 얄팍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뭐 이념도 없고 그냥 이재명과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 집권당이 하는 일은 트집 잡아가고 무턱대고 그냥 퍼엎기하고 퍼지른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 MBC가 보도한 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복도에서 미국 국회의원들을 이 새끼들이다 비하하고 바이든이 쪽팔린다. 바이든에게도 거북한 얘기를 해가 이게 한미 관계의 우호에 영향을 미치는 이 외교 참사다. 네. 라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그게 옳은 말이냐 이게야. 그게 민주당이 언제 욕을 안 했는데 욕을 했다고 치고 민주당이 언제 미국을 생각했느냐 이 말이야. 민주당이 지네들 말대로 하면 바이든한테 욕했다는 건데 바이든이 쪽팔렸대. 그러면 지네들이 언제 그렇게 미국을 생각했어? 아니 민주당은 일관되게 미국이 주도하고 유엔에서의 대북한 제재를 해제하라고 계속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좌파 강경파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도 수두룩하지요. 예. 반미주의자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미동맹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 문제를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옹호하고 미국 국회를 옹호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이렇게 삿대질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친미, 한미, 우호 협력, 한미 방위 조약 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정당으로 둔갑했다 이게. 그러게요. 그 실제로 그러냐 이거야.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 네. 물론 여기에 이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팀의 작은 실수는 있지요.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이 정식으로 하는 것 듯한 느낌을 준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왕이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운구 앞에 참여하는 그것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비행기가 좀 일찍 뜨게 한다라든지 하는 이런 미세한 것에 대해서 이게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외교안보팀이 조심하지 않았다 하는 걸 별도로 문제 삼고 이걸 각성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민주당이 말하는 외교 참사의 본질이라는 것은 주객이 전대하고 하늘과 땅을 거꾸로 한 것이니까 네. 이것을 유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목해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윤 정권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정권에서 기껏 유엔 총회장 복도에서 비하 발언을 그런 식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외교 참사라고 한다면 외교 참사 얘기를 꺼낼 자격이 없다 이게. 문재인 때 외교 참사는 진짜 외교 참사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외교 참사가 계속됐다. 네. 중국 가서도 혼밥을 했다. 10차례 만나는데 두 번 정도 뭐 그 정상과 총리하고 밥을 먹고 8번은 혼밥을 했다. 먹었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 얘기. 경호원도 폭행당했고. 폭행당했고. 결정적인 것은 기자. 근데 이게 언론이 뭐 이게 5년 동안 참사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제일 큰 참사는 2018년에 네. 대통령 되고 구라파에 처음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프랑스, 영국 등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네. 그 프랑스 방문을 해가지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게 이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완화할 것에 대한 이견을 말했다. 근데 마크론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제재는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해. 그렇죠. 그러면 그 불란서에 가가지고 마크롱 대통령 만난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오히려 안 만나는 게 나을 뻔했죠. 전용기에 기름 싣고 가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파리에 갔는데 거기에 이건 참사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건 뭐. 국가 반역 행위나 마찬가지지 그게. 그렇죠.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에서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해. 대변인. 그렇죠. 이 이상의 참사가 어디 있느냐고. 그 다음에 영국 가고 메이 여자 총리를 만나갖고 정상회담 하는 후에 메이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 오죽 이상하면 그런. 아니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되는데 제재를 풀자고 하는 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 뒤에도 일관되게. 그 다음에 북한에 가고 9.19 그 군사합의라고 하는 거 지금 이 로켓 포 쏘고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것도 외교라면 외교인데 이거 완전히 참사 수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구멍 뚫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넉 달 내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 유엔 총회장에서 한 그 발언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은 양심에도 어긋나고 주객도 전도되고 하늘과 땅이 거꾸로 된 것이고 어느 도단이죠. 네. 이거야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역사를 외교사를 왜곡하는 일이다. 네. 천벌받을 일이라고 할 수 해야지. 천벌 받아야 되죠. 없는 일을 만들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MBC 그 자막을 인용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언제 그 반미주의자들이 미국 우방의 우호 관계를 걱정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걱정하고 미국 국회의원들 걱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뻘짓을 했다. 이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오늘 나온 뉴스가 지금 한미일 군사 훈련 하잖아요. 한미일 군사 훈련을 거 가지고 이재명이가 아니 극단의 친일 행위라고 극단의 일본 자위대를 인정하는 거냐 이러면서 뭐 그러고 나섰습니다. 참 이자들은 한일 관계로 말하면 이게 참사 수준이 아니라 국교 단절 실질적 단절 수준까지 간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그러거든.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해 연말 12월 달에 2018년 12월에 일본에 가서 당시 오부치 수상과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에 정경 분리,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 안 따진다. 그 선언을 했잖아요. 그 이전에 일본의 그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다마 같은 것도 전부 일본이 사과한다 하고 반복했으니까 그걸 존중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난데없이 죽창을 들고 일본을 무찌르자. 그거야 외교 단절 수준이지 그게. 그래요, 완전히 망가뜨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친 김정은 정책을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한미 관계도 파탄 나도 좋다. 군사훈련도 반대한다. 일본 이런 놈들은 그냥 죽창으로 무찔러야 된다. 이게 5년 동안의 외교 참사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독립국의 외교고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권이었고 그 주체였느냐. 그런 정권의 이 핵심들을 이룬 국회의원과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기껏 이번 유엔 총회에 윤 대통령이 그 말을 걸고 참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더라도 저는 이 국회가 말이죠.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든 이 국회는 존립의 가치가 없다. 이걸 어떻게든 이걸 끝내야 하는데 이 국회를. 헌법에 해산권도 없고 국회의원 소환 제도도 없고 이재명이가 개헌해갖고 국회의원 소환제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밝히면요 다 선거 무효되니까 그냥 다시 선거하면 됩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